시작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어르신들께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덕분에 더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럼 조용히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3월 초 경북 봉화의 작은 산골역. 3일절이 지나면 대합실 벽에 낡은 태극기가 새 것처럼 걸려 있다. 누가 다는지 본 사람은 없는데 깃발은 매해 깨끗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해왔다. 나라 지키던 혼이 다는 게지. 말은 과장이 섞였지만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습관만큼은 진지했다. 김현수는 47. 서울에서 접은 사업의 매듭을 정리하고 작년 봄 2억으로 발령받아 내려왔다. 가족은 아직 도시 아파트에 남아있다. 그는 처음엔 산이 가로막은 정막이 답답했지만 새벽마다 산 안개가 첫차 플랫폼을 스치고 지나가는 장면을 몇 번 본 뒤로는 정막이 오히려 마음속 소음을 덮어버린다는 사실을 배웠다. 다만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었다. 태극기였다. 작년 3일절 새벽 그는 일부러 오시의 역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고 깃대에는 해가 바랜 태극기만 매달려 있었다. 그런데 6시가 조금 지나 첫차 안내 방송을 점검하려는 사이 누군가 대합실 벽 앞을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먼지가 어설프게 지워져 있었고 깃발은 막 빨아말린 천처럼 곧게 서 있었다. 그는 뒤늦게 CCTV를 확인했지만 새벽 어둠과 역 구석의 사각지대가 순간을 삼켜버렸다. 역 맞은편 언덕 아래에는 방만식의 집이 있다. 75을 넘긴 노인, 마을에서는 아직도 만식대장이라 불린다. 젊은 시절 예비군 지휘관으로 일했고 큰 비가 오면 제일 먼저 둑을 보러 나가던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는 새벽마다 지팡이의 의지의 역으로 걸어와 같은 의자에 앉아 신문을 펼친다. 현수는 마음속으로 짐작했다. 어르신이 다신 건가? 그러나 몇 번을 지켜봐도 노인의 손에는 늘 신문과 돋보기뿐이었다. 3월 15일 아침 여중생 둘이 역으로 들어와 벽에 태극기를 오래 바라보았다. 아저씨, 이 깃발 오늘 다신 거예요? 현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모른다고 말하기가 왠지 부끄러웠다. 그때 박만식이 다가와 아이들을 향해 낮게 말했다. 저 깃발엔 피가 묻어 있단다. 아이들은 장난처럼 웃었지만 대합실에서 신문을 보던 어른들은 모두 고개를 들었다. 농담처럼 들렸으나 그 말에는 묘한 무게가 있었다. 그날 밤 숙직실 문서함을 정리하던 현수의 손끝에 낡은 회색 파일이 걸렸다. 표지에는 희미한 연필 글씨로 1969년 봉화역 태극기 사건이라고 쓰여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짧은 기록이 눈에 들어왔다. 1969년 3월 1일 새벽 역 대합실에 태극기를 달던 청년 둘이 체포됨. 주범 장병호 당시 만 24, 사망, 공범 박만식 당시 만 22, 중상 후 포격. 현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이름이 너무 선명했다. 다음 날 오후 현수는 박만식을 찾아갔다. 마당 가장자리 감나무의 가지가 마른 하늘을 긁고 있었다. 어르신, 오래된 기록을 봤습니다. 박만식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의자 팔걸이를 한번 두드렸다. 그때 병호가 내 몫을 들고 갔지. 노인의 목소리는 낡은 나무문처럼 삐걱거렸다. 원래는 내가 깃발을 들기로 했는데 전날 밤 논두렁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삐었어. 병호가 말했지. 형님 몫까지 내가 듭니다. 그리고 새벽에 총소리가 났다. 노인은 오래 침묵했다. 나는 7회를 안에서 보냈지. 나와 보니 세상은 바뀌어 있었고 사람들 눈빛도 달라져 있었네. 그런데 이상했어. 해마다 3일절만 지나면 역에 깃발이 새로 걸려 있었거든. 누가 다는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도 말이야. 나는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네. 병호야, 내가 약속을 지키는구나. 현수는 태극기를 다시 바라보았다. 누군가의 손길이 분명했지만 그 손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는 이야기들은 대체로 모서리가 닳지만 이상하게도 이 깃발 이야기는 해가 갈수록 더 또렷해졌다. 노인이 덧붙였다. 그 약속을 누가 이었는지 나는 묻지 않았어. 묻지 않는 것이 예일 때가 있거든. 깃발이 바뀌어 있다는 사실이면 좋겠지. 현수는 한동안 그 말을 곱씹다가 마음속에서 작은 결심을 만들었다. 진실을 밝혀도 누구를 상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확인은 기록으로, 감정은 예의로. 그래서 그는 다음 3.1절이 되기 전에 역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간이 카메라를 하나 더 달고 경계 등의 각도를 조정했다. 누군가를 잡아낼 생각이 아니라 약속의 손을 기록하고 싶었다. 3월의 마지막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역 앞 도로에는 가로등이 몇 개뿐, 산등성이에는 비둘기 소리가 흩어졌다. 현수는 숨을 죽이고 대합실 안쪽에서 기다렸다. 새벽 5시 40분, 문소리 없이 그림자가 들어왔다. 검은 재킷, 운동화, 마스크. 그는 벽에 다가가 두 손으로 태극기의 매듭을 풀고 조심스레 새 깃발을 달았다. 그리고 깃발 앞에서 잠깐 정자세로 선 뒤 오른손을 이마로 올려 경례를 했다. 해가 기울 때처럼 느리게 몇 초가 흐르고 그림자는 사라졌다. 현수는 바로 뒤쫓지 않았다. 대신 대합실에 불을 켰다 껐다 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날이 밝고 사람들이 오가기 시작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영상 속 얼굴 일부와 걸음걸이를 확인했다. 그리고 오후 농고 2학년 장민호라는 이름을 전해 들었다. 동네 어르신들이 말했다. 그 집 장신의 막내 손자지. 조용하고 성실해. 현수는 학교로 갔다. 교무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잡이를 잡았다 놓았다. 결국 담임의 안내로 조용한 상담실에 마주 앉았다. 민호는 얌전한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보았다. 새벽에 역에 갔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호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태극기를 단 이유를 물어도 될까? 민호는 배낭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흑백 사진, 젊은 남자 둘이 역벽 앞에서 깃발을 들고 웃고 있다. 뒷면에는 글씨가 있었다. 1968. 박만식, 장병호. 증조할아버지 친구분이래요. 민호가 사진을 가리켰다. 집안에서는 늘 들었어요. 3.1절 새벽엔 역에 깃발을 달아야 한다고. 처음엔 할아버지가, 그 다음엔 아버지가, 작년부터는 제가 했어요. 누가 보든 말든 조용히. 우리는 약속을 이어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설명은 간결했고 논리는 분명했다. 전설이 아니라 족보처럼 이어진 사실이었다. 현수는 곧장 박만식을 찾아갔다. 노인은 눈을 감고 사진을 오래 매만졌다. 병호야. 한 단어가 마루에 떨어졌다. 노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다. 그 집안이 그 약속을 이렇게까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에 기대어 역으로 걸었다. 대합실의 깃발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깃발 귀퉁이를 살짝 만지고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알겠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걸. 그날 저녁 현수는 역 앞마당에 작은 자리를 마련했다. 깃발 아래 의자 몇 개와 종이컵, 미지근한 보리차. 마을 어르신들이 모였고 학생들도 몇 명 왔다. 현수는 카메라를 켜지 않았다. 말은 기록보다 먼저 사람에게 남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박만식은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오래 부끄러웠네. 내가 대신 총을 맞았어야 했다고 그 생각을 평생 했다네. 그런데 오늘 알았네. 살아남은 사람이 해야 할 약속도 있다는 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보리차를 들었다. 현수는 행사를 길게 끌지 않았다. 간단한 정리만 했다. 이 약속은 특정 집안의 것이면서 동시에 마을 전체의 것이기도 합니다. 내년부터는 학생회와 마을회가 함께 새벽 교체를 도울 겁니다. 다만 방식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조용히 티내지 않게, 그러나 모두가 알도록.
광복절 아침 역전에는 뜻밖의 손님이 왔다. 군악대 전역자를 포함한 청년들이 자청해 작은 연주를 준비했다. 트럼펫 소리가 산허리를 타고 넘어가자 어르신들의 입에서 자연스레 1절 가사가 흘러나왔다. 박만식은 경례를 하고 민호는 깃발 아래에서 두 손을 모았다. 현수는 뒤에서 한 박자 늦게 따라 불렀다. 박자가 조금 틀어졌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소리는 다 제 시간을 찾아간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났다면 단정하지만 싱거웠을 것이다. 작은 반전은 가을에 왔다. 하루는 현수가 역창고를 정리하다가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찾았다. 낡은 면천에 쌓인 무언가. 풀어보니 오래된 금빛 단추가 2개 나왔다. 군복에서 떼어낸 듯한 단추였다. 주머니 속 종이에 글씨가 있었다. 1972. 장씨 댁에 전하다가 길이 끊겼다. 기회가 닿으면 꼭. 서명은 박만식이었다. 현수는 주머니를 들고 박만식에게 갔다. 노인은 단추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병호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겼던 거네. 전쟁에서 들고 돌아온 단추라 했지. 노인의 눈빛이 잠시 젊어졌다. 그때 나는 겁이 나서 찾아가지 못했어. 감시가 심했거든. 그 뒤로도 어쩌다 용기가 나면 문턱에서 발이 얼어붙었지. 노인은 단추를 조심스레 민호에게 건넸다. 이제 돌려줄 시간이네. 작은 의식은 그날 오후에 치러졌다. 민호의 아버지 장석호가 담장 곁에 차려놓은 상 위에 단추를 올렸다. 집안 어른들이 고개를 숙였고 박만식은 두 손으로 절을 했다. 뒤늦게나마 약속을 마칩니다. 누구도 박수를 치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모두 각자의 마음으로 한 소절씩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대합실 창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다. 겨울이 오기 전 역은 작은 변화를 맞았다. 현수는 벽면 한쪽에 투명한 아크릴 상자를 달았다. 상자 속에는 그때의 사진 2장과 짧은 설명, 그리고 조용한 교체를 지켜주세요라는 문장이 적혔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약속의 주인공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시간을 넘어 이어진 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은 상자 앞에서 손자 손녀들에게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말끝마다 한숨과 웃음이 섞였다. 어느 날 서울에 있는 현수의 아내와 아들이 역으로 내려왔다. 아들은 중학생, 도시 말투가 아직 강했다. 아빠, 여기 뭐 볼 게 있다고 사람들 줄 서? 현수는 아들을 상자 앞에 세웠다. 짧지만 긴 이야기야. 아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진짜예요? 응. 기록이 있고 사람이 있어.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바뀌었다. 그럼 나도 도울래. 현수는 그 말이 뜻하는 바를 묻지 않았다. 다만 아이의 어깨를 한번 토닥였다. 2026년 3일절 새벽 교체는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진행되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깃발을 받치는 손이 늘었다는 것뿐이었다. 민호가 매듭을 만들고 박만식이 매듭을 한 번 더 눌러주고 현수의 아들이 깃대 아래 먼지를 닦았다. 누구의 손도 앞서지 않았다. 끝난 뒤 셋은 벽 앞에 한 줄로 서서 아무 말 없이 깃발을 올려다 보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긴 문장이었다. 노년층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대체로 단순하다.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누가 마음을 바꾸었는지 또렷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다. 박만식은 늦은 약속을 지켰고 장씨 집안은 약속을 이어왔으며 현수는 그 약속이 사람들에게 닿도록 다리를 놓았다. 모두가 조금씩 용기를 냈고 그 용기가 다음 사람에게로 건너갔다. 별다를 것 없는 산골역 대합실에 매해 새 깃발이 걸리는 이유는 그래서 충분하다. 누군가는 묻는다. 그런 약속이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도 소용이 있다. 깃발이 바람에 흔들릴 때 우리는 저 절반의 흰색과 절반의 색이 정확히 균형을 이루려 얼마나 많은 손이 뒤에서 미세하게 중심을 잡았는지 떠올릴 수 있으니까.
깃발의 중심은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흩어지려는 마음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이제 현수는 영무원 이상의 호칭을 받아도 어색하지 않다. 그는 깃발을 관리하고 약속을 설명하고 기록을 정리한다. 무엇보다도 새벽의 침묵을 지킨다. 박만식은 가끔 지팡이를 놓고 벽을 손바닥으로 한번 쓸어본다. 따뜻하네. 민호는 졸업을 앞둔 해에도 새벽 교체를 빠뜨리지 않는다. 언젠가 그는 더 먼 도시로 떠나겠지만 떠나기 전에 후배에게 매듭 묶는 법을 천천히 가르칠 것이다. 끝으로 남은 한 가지. 현수는 여전히 가끔 질문을 받는다. 정말로 귀신이 다는 게 아니었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한다. 그럴 리가요. 다만 어떤 혼은 사람 손을 통해 일합니다. 그 말 앞에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비밀이 없어져도 이야기는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또렷해진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은 전달된다. 약속은 그 방식으로 오래 산다. 봄은 다시 오고 벚꽃은 플랫폼을 하얗게 흩어놓는다.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옆에서 노인과 아이가 나란히 벽을 향해 서 있다. 빛이 깃발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이동한다. 그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시간이라는 말이 굳이 필요 없어진다.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제와 내일을 잇는다는 사실만 선명해진다. 태극기는 바람을 만나 노래하고 사람은 그 노래를 따라 각자의 자리로 걸어간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된다. 애국심은 큰 구호가 아니라 작은 시간에 깃든다. 새벽 5시 반의 발소리, 매듭을 고르는 손끝, 이름을 밝히지 않는 선택 같은 것들. 자극적이지 않아도 충격은 온다.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오래라는 생각이 주는 충격. 그 충격이 지나가면 감동이 남는다. 그리고 감동 뒤에는 일상이 있다. 내일도 그 매듭을 누군가 만질 것이다. 그러니 혹시 당신이 이 역을 지나게 된다면 벽의 상자 앞에서 잠시 멈추어 서길 권한다. 사진 한 장을 천천히 보고 설명을 한 줄 읽고 아무도 없는 듯 조용한 대합실에 들어와 고개를 들어 깃발을 보라. 누군가의 시간이 당신의 시간과 포개질 것이다. 겹쳐진 시간은 쉽게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나라가 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닿는다. 그러나 약속의 이야기는 내일 새벽에도 열린다. 바람이 조금 세게 불면 더 단단히 묶을 것이고 비가 오면 마른 천으로 물길을 닦을 것이다. 그 모든 손길이 모여 태극기의 중심을 지킨다. 중심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돌아오는 법을 아는 것이다. 그 법을 이 작은 산골역이 우리에게 오래 가르쳐 왔다. 겨울이 오면 이 역은 더 조용해진다. 첫눈이 내리던 날 플랫폼의 금속 난간은 얇게 얼어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구름이 되어 퍼졌다. 그날 아침 박만식이 조금 기침을 했다. 나이 탓이지.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현수는 마당에 장작더미를 더 잘게 쪼개 가져다 놓고 민호는 온수를 끓여 작은 보온병에 담아들였다. 노인은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웃었다. 따뜻하네. 사람 손이 그렇지. 며칠 뒤 노인은 작은 공책 하나를 현수에게 맡겼다. 표지에 먹으로 약속의 개라고 쓰여 있었다. 펼치자 촘촘한 글씨가 빼곡했다. 특정한 해에 누가 깃발 교체를 도왔는지, 누가 병호의 집안에 쌀한마를 보냈는지, 어느 집 청년이 군에서 제대하던 해에 마을 어른들이 얼마나 모금했는지. 거창한 단체의 회계가 아니라 손에서 손으로 건네진 조그만 정성의 기록들이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노인은 이렇게 적어두었다. 얼굴은 잊혀도 손은 남는다. 현수는 공책을 아크릴 상자 옆에 복제본으로 전시하고 원본은 불에 타지 않도록 금속 상자에 보관했다. 그리고 상자 아래 작은 문구를 덧붙였다. 우리가 지킨다는 말은 누가 지켰는지를 잊지 않는 일입니다. 방문객들은 발걸음을 늦췄다. 어떤 이는 촘촘한 글씨에서 자신의 집안 성씨를 찾아내고 놀랐고 어떤 이는 적은 액수의 기부 기록 앞에서 오래 멈추어 섰다.
적음은 결핍이 아니라 중단되지 않음이었다. 봄이 지나 초여름이 되자 현수는 마을회와 상의에 작은 장학금을 만들었다. 이름을 두고 잠시 논의가 있었다. 누군가는 태극기 장학금을, 누군가는 봉화역 장학금을 제안했다. 박만식은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그 청년으로 합시다. 장병호. 회의는 금방 끝났다. 장병호 장학금 1호는 뜻밖에도 민호에게 돌아갔다. 민호는 손사래를 쳤다. 저는 괜찮아요. 다음 후배에게 주세요. 그러자 박만식이 웃었다. 너는 받는 법도 배워야 한다. 결국 민호는 장학금의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역에서 청소를 돕는 중학생 남매에게 돌아갔다. 시간은 불쑥 문장을 바꿔놓을 때가 있다. 2027년 여름, 박만식은 여든을 맞았다. 생일날 그는 역 벤치에 앉아 한동안 깃발을 바라보더니 현수에게 말했다. 난 참 오래 살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노인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큰 병원 대신 집에서 며느리가 쑥뜸을 데우는 냄새와 벽시계 초침 소리 사이에서였다. 부고는 길게 쓰이지 않았다. 박만식 향년 80. 그 아래에 민호가 한 줄을 덧붙였다. 약속을 지킨 사람. 노인의 기일에 역 대합실은 작은 제단처럼 꾸며졌다. 아크릴 상자 옆에 흑백 사진이 놓였고 깃발 아래에 흰 국화가 얹혔다. 사람들은 길게 줄을 서서 차례로 절을 했다. 현수는 그날 준비해둔 편지 한 통을 읽었다. 봉투 겉면에는 내가 떠난 뒤 읽을 것이라는 노인의 필체가 있었다. 편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이름보다 약속이 먼저였으면 한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어온 이야기로 기억되면 촉하다.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울음은 컸지만 흐느낌은 길지 않았다. 눈물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발소리에 섞여 다시 마르고 마른 깃발의 그림자에 기대어 힘을 얻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깃발 앞에서 혼자 오래 서 있었다. 현수가 다가가자 민호가 말했다. 이제 제가 노인들 몫까지 잘해야겠죠. 현수는 대답 대신 깃발 가장자리 매듭을 함께 한 번 더 눌러주었다. 사람의 대답은 꼭 말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었다. 계절이 한 바퀴 더 돌았다. 역의 일은 변함이 없었고 상자의 글씨는 조금 더 달았다. 그러나 다름은 사라짐이 아니라 손길의 증거였다. 도시에서 온 관광객들은 상자의 이야기를 읽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짧은 영상을 찍었다. 댓글에는 뜻밖에도 간단한 문장이 많았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잊지 않겠습니다. 거창한 단어 대신 작은 다짐들. 현수는 그런 말들이 오래가리라 생각했다. 오래가는 말은 보통 짧았다. 어느 날 밤 현수는 숙직실에서 아들의 메시지를 받았다. 아빠, 내년부터 나도 새벽에 같이 할래. 현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동안 창밖 어둠을 보았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한 별이 하나 떴다 사라졌다.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이어지는 것들은 보통 소리 없이 지나간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있다. 가끔은 질문이 돌아온다. 애국이 뭘까요? 현수는 이제 망설이지 않는다. 새벽 5시 반의 발걸음,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결심, 그리고 누군가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는 손. 그걸 오래 반복하는 일. 대합실에서 그 말을 들은 한 할머니가 웃었다. 그럼 우리 삶이 다 애국이네. 현수도 웃었다. 아마 그럴 것이다. 크고 빠른 것보다 작고 느린 것이 더 깊게 스며드는 법이니까.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여기로 돌아온다. 약속을 지키는 손, 그 손을 믿고 일어서는 다음 사람, 그리고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는 깃발. 매해 새 깃발이 걸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몰라도 괜찮다. 중요한 건 깃발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서 잠깐 멈추어 선다는 사실이다. 멈추어 선 사람에게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한때는 슬펐던 기억이 이제는 힘이 된다.
이제 진짜 끝을 말해야겠다. 내일 새벽에도 누군가는 역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매듭을 만질 것이다. 어떤 손은 젊고 어떤 손은 조금 떨릴 것이다. 그러나 매듭은 결국 단단해진다. 바람은 불고 비는 오겠지만 깃발은 중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